근육 안쪽에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니까 뭐가 돼요? 피가 이동을 잘하겠죠. 그래서 지방이 연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셀파 같은 것은 디바이스로 셀룰라이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들 몸매 관리에서는 최고입니다. 이 셀파가. 근데 중주파를 많이 써라. 중주파는 저주파의 펄스하고 중주파의 펄스는 틀립니다. 저주파의 펄스는 40마이크로가 들어가는데 중주파는 400마이크로세컨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펄스의 폭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자, 우리가 보면 라세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노화를 멈추는 방법, 안티에이징의 최고의 기술은 지금 하이프입니다. 울세라가 나오고 탱세라가 나오고 썸바제가 나오는데 이 라세라는 뭘 잘합니까? 우리가 안티에이징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이 이게 라세라예요. 그래서 라세라까지, 그래서 기력, 회색, 밑까지 전부 다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이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나라코리아에 지금 최고의 타이밍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보면 코로나가 왔을 때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어요. 네트워크 시장이 엄청나게 매출이 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펑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행을 다 금지했어요.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모임을 집합을 금지하고 여행을 규제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이 바닥을 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때에 대한민국의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보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올해가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올해의 코로나 상황에 더 최고점을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시대 상황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 제품을 가지고 조금만 더 내 실력을 품날을 가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죠. 갔는데 고객은 내 제품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초음파를 팔러 갔는데 초음파가 안 팔렸어. 그럼 어떻게 와야 될까요? 나보고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나를 설득해봐 이 얘기예요. 근데 고객이 선택을 안 한 거지 나는 이제 너 그만 만나겠다 얘기가 아니에요. 설득을 더해서 내가 더 칼날을 갈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 보면 가볼게요. 자, 초음파부터 가볼게요. 초음파가 보면 이게 강사가 더 어려워요. 나는 똑같은 일을 5년 동안 하고 있고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뭐를 찾을까를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얘기하고 송가인 얘기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 똑같은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강사가 목소리 톤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강사의 생각을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막 말도 안 하고 막 소니 이러면 동기부여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은 얘기인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을까. 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닉은 SM2,000Q 모델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초에 100만 번의 마이크로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가 질병과 연결하면 어느 병이 좋냐면 당뇨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뇨 환자는 병원을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세요. 끝. 근데 왜 초음파가 좋을까요? 근데 초음파를 할 때는 식사를 하시고 2시간 후에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시고 초음파를 해버리면 당이 올라갑니다. 하는데 왜 좋냐면 당뇨 질환들은 이렇게 병이 와요. 뭐가 오냐면요. 시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 정력의 저하. 근데 정력의 저하는 몰라요. 근데 시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는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를 문지르면 시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져요. 눈 주변을 문드리시면. 근데 초음파를 갖다가 왜 좋아지냐면 마이크로 진동으로 1초에 120만 번의 마이크로 파동이 들어가니까 세포를 진동으로 다 흔들어 주기 때문에 운동 효과 때문에 좋은 거예요. 명확한 명칭은 초음파를 몸에 대면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운동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를 막 문지르고 당뇨 제품은 떨어집니다. 해보셨어요? 네.
근데 잘하셔야 돼요. 밥 먹은 사람은 금방 밀면 막 올라가. 그러면 내가 얘기해야 되겠죠. 아, 사장님이 식사하신 지가 얼마 안 된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어머 왜 올라가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초짜예요. 처음 들어봐요? 당이 안 왔어요? 당이 와야 되는데 당이 안 왔구나. 근데 초음파는 출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8W라고 돼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0V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9W가 넘어갈 수도 있고 7W로 내려올 수도 있어. 결국은 8W의 출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초음파가 뭘 잘하냐면 액체를 기초화하는 과정에서 이온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초음파가 염증, 어혈, 혈전, 요산, 세균 관계를 전부 다가 이온화시키는 데 특별하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초음파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통풍 환자 있어요? 네. 통풍 환자는 빨리 고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통풍 환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귀족병이라 그래요. 기름진 음식에다가 맥주 많이 하시는 분이 통풍인데 빨리 고치면 또 먹어. 그래서 죽을만 하면 고쳐야 돼요. 통풍 환자들은 절대 고치면 안 된다. 아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주파수 범위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면 주파수가 1.2MHz가 있고 1MHz가 있는데 1.2MHz는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눈의 사용이 가능한다. 그래서 다른 질병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백내장의 관계, 녹내장의 관계, 비문증, 황반변성이 다 잡혀요. 근데 백내장은 뭡니까? 노인성 질환, 녹내장은 혈관성 질환, 황반변성은 염증성, 비문증은 세 개로 나눠져요. 습성, 건성, 염증성인데 습성은 안 잡혀요. 뭐냐면 눈에 이상혈관이 생긴 건데 초음파가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비문증이 뭐냐면 날파리 날아다니는 거, 날파리. 날파리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날파리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눈의 관계가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음파를 아시는 분들은 눈 주변을 많이 써요. 모르시면 왜? 소닉은 1.2MHz 범위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눈의 사용, 그 다음에 성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초음파가 그런 건 아니에요. 1.2MHz의 범위나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칠어서 눈의 사용이 어렵다. 근데 셀파는 또 아니에요. 표기는 셀파도 1MHz인데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고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죠. 예, 그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자, 그러면서 초음파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데 중간에 도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기술이 IBI라고 하는 회사가 세계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은 낼 수 있는데 사람의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IBI가 그 기술이 도자의 기술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최고이기 때문에 나사렛까지 출시가 된 거예요. 굉장하죠? 네. 자,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고, 근데 이걸 만든 이 회사의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좋아지고 어디가 좋아져서 전화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정말 초음파는 기적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이 뭘까요?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 그래요. 왜?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팔이 아파요. 어느 날은 가서 팔을 고치고 어느 날 가서 팔을 못 고치면 안 되겠죠. 왜? 똑같은 기기를 줬는데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못 고쳐요. 그럼 뭐냐면 이론의 정립이 조금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내가 하는 과정이 똑같으면 전부 다가 팔이 좋아져요. 근데 비 오는 날 안 좋고 날과 그러니까 좁히면 안 되고 항상 다 고쳐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초음파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졸다가 또막 도덕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조시는 분이 아직 없어요. 아침부터 조는 것은 질병이에요. 질병이니까 절대 조시면 안 돼요. 아침에 조르면 질병이다. 질병이 아직 오신 분 없어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요거 갖다가 동영상가 1분 딱 나오는데 요거는 초음파가 한마디로 뭘 자르느냐? 투과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뼛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잡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1분만 시청하시겠습니다. 초음파가
세 가지를 통과할 때가 다 틀려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꼭 이렇게 제리 못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초음파가 잘하는 건 투과예요. 그래서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만 들어가요. 이용용은 못 들어가. 여기에서 보면 초음파가 유리를 통과해 오르는 물이 보여요. 이 물 보이시죠? 안 보여요?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뭐예요? 근데 자 이거는 초음파가 유리를 투과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저거예요. 뭐냐면 괜찮게 하면 돼. 여기 뭐냐면 이거는 사기예요. 여기 사기에다가 딱 대고서 그러면 얘도 통과가 되는 라인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초음파가 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얘는 더 올라오잖아요, 그죠? 물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그죠? 그러면 유리도 통과되고 사기도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여기 파라시틱이에요. 파라시틱은 당연히 강도가 제일 약하겠죠. 그러면 파라시틱 같은 경우는 여기 딱 넣으면 이래 가지고 하면 초음파가 여기를 다 투개해서 올라와요. 얘는 분수도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플라스틱은 이거 세 개 중에 강도가 제일 약하다는 얘기야. 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용용인 것은 이거 못 남아요. 이게 의료용만 강한 거예요. 보세요. 이 물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었을 때 깨보세요. 여기다가 넣으면 계란 노른자가 초음파가 통과가 돼요. 그냥 굉장히 당으시면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맹이를 쏙 넣으시면 여기다가 들어갈까 모르겠다. 이거 들어갔잖아요. 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계란 노른자를 초음파가 통과를 하는데 계란 노른자가 안 깨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물을 더 볼게요. 물이 없으니까 안 보이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안 나오죠. 여기 물 보이죠? 물 올라오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초음파가 자, 보시면 초음파가 가장 잘하는 건 투과를 잘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통과하고 사기를 통과하고 플라스틱을 통과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계란 노른자를 통과한 거 보여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음파가 정상 세포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가 안 깨지더라. 그 얘기고 초음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10단을 틀어가지고 있죠. 10단을 틀어서 보면 이거 보면 이게 뭔가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초음파를 갖다가 얘는 이렇게 눈의 사용이 가능해 이렇게요. 눈 주변으로 이렇게.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못 고치는 질병들이 있어요.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경색,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두통, 이명, 기억력은 안 잡혀요. 뭐냐면 눈 주변으로 초음파가 들어가야 돼. 반자놀이하고. 처음 들으세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눈 주변으로 초음파를 못 대는 거예요. 눈 주변에 초음파를 댈 수 있는 것은 1.2 메가헤르츠의 주파수의 범위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뜨거운 물 떠오면 뜨거워요. 근데 이거 꼭 할 때 찬물 갖다 해, 찬물. 아셨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초음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음파를 할 때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샤워를 하시고 난 후에 하면 효과가 높고, 초음파는 세포의 온도 상승을 이끌어서 대류 현상을 유발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할 때는 뜨거운 매체를 먼저 댔다가 하시면 효과가 미진합니다. 왜? 초음파가 온도를 올려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안 살 것 같은 분들은 도에 먼저 집어넣어요. 어차피 안 사니까 도에 먼저 넣고 살 것 같은 분들은 순서대로 초음파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왜? 먼저 온도를 올려놓으면 초음파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효과가 미진합니다. 이런 정리가 돼 있어요.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음파 마사지 세포의 온도 상승으로 대류 현상을 유발시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원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할 때는 뜨거운 매체를 먼저 대지 마시고 초음파를 먼저 하시고 대라. 왜? 이론에
계류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네. 살 것 같은 분한테 콜렌베트라든가 도움을 먼저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네. 매출 안 나와요. 자, 초음파의 사용 방법인데 왜 이렇게 빼곡한 것이 갖고 왔느냐? 초음파는 사용 방법이 명확하겠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쭉 당겨 볼게요. 자, 1, 2, 3, 4항을 보면요. 초음파는 아주 빠르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초음파를 빨리 하면 혈류량이 18배 증가하면서 병목 현상이 되면서 체크 포인트가 떠요. 빨리 해보면 빨개지는 부분을 찾아내면 거기가 치료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목이 아파 왔는데 목을 빨리 해보면 빨갛게 떠야 되는데 목이 아파 오신 분이 빨갛게 안 떠.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늦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천천히 하면 넓은 등자가 하루 왼쪽을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돼.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똑같은 범위지만 내가 어떤 분을 빨리 10분에 파악하는 것하고 1시간에 파악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 아시겠죠? 네. 빨리 하는 이유는 병목 현상을 유발해서 체크 포인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빨리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찾은 다음에는 서서히 하시고 만약 여기가 빨개졌어요. 근데 여기를 계속 못 드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빨개진 부분을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주변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 흘러갑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빨리빨리 하는 기법이 있지만 복부와 항문은 움직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초음파가 깊이가 5밖에 못 들어가요. 5cm밖에 못 들어가. 그러면 배가 다 두껍잖아요. 근데 배를 갖다가 문지르면 효과가 없어요. 배는 꾹꾹 누르셔야 돼요. 중첩으로 가셔야 돼요. 5cm 되는 걸 밀어놓고 도달한다. 그래서 복부와 항문은 움직이면 안 된다. 남의 항문을 흔들어대면 기분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흔들지 말고 가만히 대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초음파는 빨리 할 때가 있고 움직이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허벅지는 대고 있다가 뜨거우면 움직이셔야 돼요. 대고 있다가 뜨거우면 움직이고 왜냐면 단백질을 합성해서 내려오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이 3가지 노릇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초음파를 보면 자 라세라 때문에 중요한데 초음파는 뭐라고 정해되어 있냐면 목보다가 얼굴보다가 목을 더 많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인데 동맥 라인을 열어서 혈이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을 10분 하면 얼굴은 5분만 하셔야 돼. 목을 하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당연히 목주름이 좋아지고 위가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고 여성분의 난소가 좋아지고 한 개 더 있어요. 허리가 가늘어지고 허리가 다 가늘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늘어질 뿐만 가늘어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따지러 와요. 근데 강사님이 허리가 가늘어진다는데 왜 안 가늘어지냐고. 근데 허리가 없는데 어떻게 허리가 가늘어져요. 일단 허리가 있는 분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조금 경증 말고 중증은 좀 오래 하라. 하루에 3, 40분을 하는데 3, 4번 해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젤입니다. 젤은 뭘 하냐면 매질 역할을 해요. 초음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젤이 있어야 되고 초음파는 수중치료예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초음파가 되고 있으면 초음파가 들어가면 사람의 혈류가 액체죠. 액체에다 딱 되고 있으면 안에 염증, 어혈, 혈전, 요산, 세균간들가 녹아서 기체화된다. 그러면서 다 이온화되면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질 필요가 없다. 뭐냐면 사람 몸을 관리할 때는 인력사게 하셔야 돼요. 통증을 주면 안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했는데 그분이 너무 시원한데 이래야 되는데 치져가지고서 시원하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 물집 생기고 이런 분들은 치시는 분들이에요. 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하시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멈추셔야 돼요. 뭐냐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몸을 할 때 생명을 유지하려고 뭔가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뇌파장치, 심장박동기, 인슐린 펌프를 넣으신 분들은 가급적 피해라. 근데 상관은 없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소리의 개념이고 소리는 사라지고 인체에 무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상관은 없는데 알고는 하지 말아라. 왜? 사장님이 해가지고 내가 심장박동기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1억 물어줘야 돼요. 3만 원 벌자고 1억 물어주면 돼가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근데 모르고 해도 상관은 없다. 왜?
전자파를 유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얼굴이에요. 얼굴을 보면 우리가 피부 보호막층이 있습니다. 베리어존인데 초음파를 할 때는 반드시 시안을 하셔야 돼요. 비비라든가 자외선, 알코올 화장품을 하시면 초음파를 되면 암을 다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갖다가 음파 투영법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이라든가 무좀약 같은 거를 놓고서 밀어넣어도 괜찮아요. 왜? 인체가 무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의사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타민이라든가 무좀약 정도. 근데 인체에 밀어넣는 약 중에서 방부제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뭐냐면 방부제가 들어가면 몸에 비타민C를 벤젠으로 변형시켜서 발암물질을 유도한다. 그래서 말 안 듣는 파트너가 있으면 약을 듬뿍 발라가지고 밀어주세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근데 방부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리어존이 열리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안 닦여요. 그래서 화장품을 잘해라. 그래서 초음파를 하고 나서 라세라를 쏘고 나면 대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피부가 다 열렸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빨라요. 자, 빨리빨리 갈게요. 오늘 자, 보면 목적별 사용 가운데 보면 종양도 돼 있고요. 콜레메트도 돼 있고 셀파도 소리도 똑같습니다.